전 시간에 오일러 라그랑제 이퀘이션의 퍼스트 인테그랄에 대해서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오일러 라그랑제 이퀘이션에서의 그 펑셔널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라운드 f 라운드 y가 0이 되면은 결국은 이제 항 하나만 남아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로부터 결국은 이제 요 값이 상수가 되는 이렇게 이제 아주 단순화되는 그런 결과가 얻어지는 거를 갖다가 이제 퍼스트 인테그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을 그 비누막의 그 표면 장력에 의한 그 최소 면적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그 인테그랄에서 그 펑셔널이 인테그랄의 그 인테그란드가 되는 펑셔널이 바로 이제 저기 이제 그 조건을 만족했죠. 여기서 이제 바꾼 거죠. 여기서 하나 왜냐면 인테그랄을 위해서 이제 그 y를 x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기 x 대신에 y로 바꾸면은 y는 x가 되고 y 프라임은 x 프라임이 된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적용을 해서 결국은 이 뒤에 항이 여기선 그러니까 이제는 저기 y가 독립 변수고 x가 동속 변수여서 이제는 그 하나의 미분이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x 프라임에 대해서 한 거를 y에 대해서 하는 이제 그런 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첫 번째 항이 0이 돼 버리니까는 따라서 남는 거는 이렇게 항이 하나만 남아서 문제가 쉬워진다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 문제에서 한번 이 문제에서는 그 펑셔널이 여기 이제 펑셔널이 x에 대한 적분이에요. 그죠? x에 대한 적분이라서 펑셔널이 이렇게 되죠. 그죠? 이제 y에 대한 적분일 때는 좀 전에 했던 거 우리 비누막처럼 y에 대한 적분일 때는 그렇게 바뀌는 것이고, 다시 잠깐 보면은 여기 이제 요거는 y에 대한 적분이 됐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 보면은 적분이 이제 y에 대한 적분이에요. y에 대한 적분이 될 때 이 펑셔널은 결국 이제 y가 독립 변수고 x가 종속 변수고, 그다음에 그 y에 대한 x의 변화율 이렇게 해서 펑셔널이 구성이 되고, 따라서 이제 첫 번째 인테그랄이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인테그랄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걸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example 3에서는 이제 인테그랄은 지금 x에 돼 있어요. 그죠? example 3에서는 이 인테그랄이 지금 x에 대해서 돼 있기 때문에 이때 펑셔널은 이제 x가 독립 변수고, 그죠? x에 대해 있으니까 독립 변수고 y가 종속 변수고 이제 y 프라임이 이제 dy dx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런 인테그랄의 경우에는 앞에서는 퍼스트 인테그랄이 됐는데 지금 이제 요 경우처럼 이렇게 펑셔널이 됐을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첫 번째 그 미분이 라운드 f 라운드 y 이렇게 해줘야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걸 y에 대해서 하면은 이 위쪽은 y에 대한 거 없으니까 요거에 대한 것만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건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펑셔널을 적분하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퍼스트 인테그랄을 얻지 못하죠. 그렇지만은 이 변수를 이제 바꿔서 이 y를 갖다가 독립변수를 바꾸고 x를 종수변수를 바꾸는 좀 전에 그 바로 example 2에서의 그 비누막의 표면장력 문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펑셔널이 이제 그 펄스 인테그랄을 만족하는지를 이제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요 윗부분 요 윗부분을 볼 것 같으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 인테그랄 이제 요 인테그랄의 요 윗부분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원래는 이거였죠. 길이였어요, 그죠? 길이였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dx로 이제 이거를 dx로 나눠주고 곱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dx로 나눠주고 곱해주고 하면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dx로 나눠주고 곱해주고 하지 말고 이거를 dy로 나눠주고 곱해주고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dy로 나눠줄 것 같으면 첫 번째 항이 dx dy의 제곱이니까 그거는 이제 x 프라임의 제곱이 되죠. 그죠? dx dy의 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항은 1이 되고 나눠졌으니까 곱해줘야죠. dy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주면은 이제는 인테그랄이 아까는 dx에 대한 인테그랄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dy에 대한 인테그랄이 되고 그 대신에 이 y 프라임이 x 프라임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되고 이 펑셔널도 이제는 이 y가 독립변수고 x와 x 프라임이 종속이 되는 이제 그런 펑셔널이 되고 그거는 바로 이제 이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첫 번째 미분을 해보면은 라운드 f 라운드 x가 되죠. 이제 x에 대해서 해보면은 이건 0이 돼요. 따라서 이거는 퍼스트 인테그랄을 찾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라운드 f 라운드 x 프라임을 할 것 같으면은 요거 미분한 거니까는 2 루트 요거분의 1에다가 2x 프라임을 곱해주니까 따라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걸 갖다 이제 ddy 한 것이 0이 되니까 따라서 요거는 상수 이렇게 얻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문제는 요 다음 번에 섹션 4의 브라치스터 크론 프로브럼에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요 형태를 한번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요 example 4가 이제 지나가면은 바로 섹션 4가 되면서 이제 거기서 다시 그 모양을 한 번 더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481쪽의 example 4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콘 상에서의 지오데식스예요. 그래서 이제 콘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게 이제 x, y 평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z가 있죠. 이렇게 쪽으로 z가 있으면은 요 모양은 어떤 모양인가 하면은 요 모양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콘 우리 저기 아이스크림 콘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된 거. 네. 이제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모양을 그 저기 487쪽에 있어요. 487쪽에 보면은 그림 5.1에 그 모양이에요. 그 모양이 바로 이제 요걸 한 거죠. 요거.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실린드리칼 코오디네이트를 쓰는 게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린드리칼 코오디네이트를 쓰는데 이게 이제 로우 피지로 하자고 했는데 여기선 또 r 시타 g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하죠 뭐. 앞에서는 뭐 저기 이 스퍼리칼 코오디네이터하고 막 번갈아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저기 실린드리칼 코오디네이트의 고유한 이런 거를 유지했는데 여기는 뭐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그러니까 로우 대신에 r로 써주고 b 대신에 세타로 써줘요. 그리고 그 487쪽에 가면은 이제 유사한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또 그 이제 섞어서 썼어요. 또 거기서 또 그래갖고 그래서 하여튼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 로우라는 좌표도 쓰고 어, 그리고 여기 세타도 쓰고 피도 쓰고 막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하여튼 저자가 여러 명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때 또 이제 저기 잘 정의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 R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실린드리칼 코오디네이트에서 이 바닥의 좌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점이 이제 투영을 이렇게 하죠. 투영을 하면은 그곳에 이제 x 좌표하고 y 좌표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로우라고 하는 거는 원점으로부터 요 점을 갖다가 xy 축에 투영한 요 점까지의 원점으로부터의 길이가 로우가 되는 거죠. 그죠? 로우 또는 여기서는 이제 요 로우가 이제 r로 쓴 거예요. r. 네. 로 쓰고 이제 그러니까 r이 뭐냐면 스퀘어 루트의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 이렇게 된 거죠. r이 그렇게 생각하고 씁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 g 스퀘어가 8배의 이제 실린드리칼 코오디네이트에서는 로우 제곱으로 썼어야 되는데 여기는 r 제곱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저기 바꿔서 이제 쓰기로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g는 루트 8의 r 이렇게 되고 그리고 dg는 루트 8의 dr 이렇게 그렇게 이제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마찬가지로 여기서 최소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최소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는 i는 이제 ds인데 ds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린드리칼 코오디네이트에서 어떤 길이는 어떻게 되죠? d 로우 제곱 대신에 이제 dr 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로우 제곱에 dp의 제곱이 로우 대신에 이제 r이 들어갔으니까 r 제곱에 그다음에 phi 대신에 세타를 썼어요. 그래서 요 각도가 이제 phi였는데 이거 대신에 이제 세타를 쓴 거예요. 투영된 xy 축으로 투영된 각도를 세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r 제곱에 d 세타 제곱 더하기 dg의 제곱이 되는데 dg의 제곱은 8의 dr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더해져서 9배의 dr의 제곱 더하기 r 제곱 d 세타 제곱 이렇게 ds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할 때 d 세타 dr 이거를 하나의 그 이제 펑셔널을 구성하는 그런 이제 그 종속 변수의 그 미분값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여기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든 요 항의 그 모든 항들을 이제 dr 제곱으로 나눠주고 곱해주고 하면 되죠. 이제
요 루트 내에서 dr 제곱으로 나눠주고 곱해주고 한 다음에 루트 바깥에서 이제 dr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내부에서는 루트 내에서는 dr 제곱으로 나눠주고 루트 바깥에서는 dr을 곱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항을 dr 제곱으로 나눠주면은 9가 되고 두 번째 항은 r 제곱에 d 세타 dr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d 세타 dr을 갖다가 세타 프라임으로 놓기로 하면은 결국은 이제 세타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돼서 따라서 이 인테그랄과 관련된 펑셔널이 이제 fr 세타 세타 프라임이 되고 이것은 9 플러스 r 제곱 세타 프라임 제곱의 스퀘어 루트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펑셔널을 만들어 주면은 첫 번째 항 요 종속 변수 세타에 대한 그 이제 분미분 라운드 F 라운드 세타는 여기 어디에도 세타는 없으니까 0이 돼요. 따라서 이제 그 퍼스트 인테그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라운드 F 라운드 세타 프라임은 2배 요거 루트 분의 1에 요걸 미분해 주면은 2r의 세타 프라임의 제곱이니까 이제 2를 상쇄하면은 r 제곱 세타 프라임 다음에 이제 루트 9 플러스 r 제곱 세타 프라임 제곱 이렇게 되고 요거를 ddr 한 것이 0이니까 따라서 요 항이 이제 상수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 세타와 r 사이의 관계 이것에서 이제 r에 대한 세타의 그 함수 관계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찾는 방법은 이제 d 세타 dr를 찾아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기술한 다음에 그걸 분리해서 변수 분리가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분을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양변을 제곱해요. 양변을 제곱하면은 이제 9 플러스 r 제곱 세타 프라임의 제곱 k 제곱 한 거는 r 4승의 세타 프라임 제곱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세타 프라임을 모으면 되죠. 요거를 한 군데 모아요. 한 군데 모으면 이렇게 되고 이쪽은 이제 9k 제곱 이렇게 되고 이걸 일로 넘긴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다시 넘기면은 이제 세타 프라임의 제곱이 되고 세타 프라임의 제곱은 d 세타 dr인데 그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루트를 취해야 되니까 3k가 되고 3k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r 제곱을 이제 공통으로 하면은 이제 루트를 취하면 r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r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d 세타 dr이니까 분리해서 이쪽 dr를 놓고 이쪽 d 세타를 놓고 변수가 분리됐는지 확인을 해야죠. 확인을 해보니까 이쪽은 r만의 함수, 이쪽은 세타만의 함수 분리가 됐죠. 그렇게 해서 덕분에서 이제 이제 상수를 여기다 써줬어요. 이번에 보통 이쪽에다가 상수를 써주는 적분 상수를 이쪽에 써주는데 여기는 이쪽에 써줘도 상관없죠. 세타 플러스 알파는 요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3이 있고 아크 코사인 r분의 k가 돼요. 그렇게 해서 요거를 뭐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이제 r분의 k는 코사인의 3분의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고 따라서 이제 r 코사인 3분의 세타 플러스 알파가 k인 그런 이제 궤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궤도를 따른다. 그 어디에서 그 콘에서는 이런 콘에서는 이제 두 포인트 간에 가장 짧은 거리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선은 이제 더 이상 직선은 아니죠. 더 이상 직선은 될 수가 없고, 왜냐면 여기가 이제 휘어 있으니까 이미, 그죠? 콘이니까 이렇게 이 라운딩 돼 있죠. 이 표면이. 그래서 이제 두 점 사이에 최단 거리를 갖다가 이제 r과 세타의 함수 관계로 표현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